어린이 치유 A팀에서 21일간 원격 치유 실습을 하면서 나는 크게 두 가지를 얻었다. 첫 번째는 레이키 원격 치유에 대한 확신이고, 두 번째는 나의 독신 열등감 치유이다. 사실 나는 2003년에 이미 우스이 레이키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했고 10여 명에게 전수도 해주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레이키 치유에 대한 임상적 경험이 너무 부족했고 치유 사례도 많지 않아서 가슴 깊은 곳에서는 레이키 치유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레이키 치유는 진짜 되는 거 맞아? 하는 마음과 레이키 치유는 되는 게 맞지 하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었다. 레이키 전수과정 광고에 나와 있던 레이키는 사랑입니다 라는 이 한 문장에 반해서 레이키 마스터가 되기로 결심하고 레이키를 공부하고 전수하며 가르쳤지만 실제 삶에서는 레이키 치유 경험이 너무나 부족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이런 나에게 이번 어린이 치유 21일 연속 치유 세션은 머리로만 믿고 있던 레이키 원리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목도하고 치유가로서의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우리 팀은 밤 10시에 동시에 각자의 자녀에게 레이키 치유를 21일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자녀가 없는 나와 다른 힐러 한 분은 매일 다른 분의 자녀를 돌아가면서 원격으로 공동치유 세션을 하기로 했다. 3명이 한 아이에게 같은 시간에 공동 세션을 했는데 이 경험은 신비롭고 놀라웠다. 10시가 되어 그날의 아이 사진을 보며 혼샤제 쇼넨을 그리면 나의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다양한 이미지와 메시지가 들려왔는데 세션 후에 아이 어머니가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3명의 힐러가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같은 곳을 느끼고 치유했다는 것도 세션 후 나눔을 통해서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나는 세션 중에 아이의 두 눈과 코를 연결하는 역삼각형 모양의 강한 빛을 느꼈는데 다른 힐러가 정확히 이곳에 손을 올리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아이의 코 구조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 엄마에게 확인하니 중학교 때 야구공에 코를 맞아 코에 변형이 생겼다고 했다. 다른 날에는 세션 중에 순간적으로 어깨에 강한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다고 느꼈는데 아이 어머니인 힐러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울컥 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귀를 만지고 싶다는 충동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귀 작업을 했는데 다른 힐러 한 분도 나와 같이 귀에 대해 집중적으로 치유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세션 마지막에 무지갯빛 오라장을 만들었는데 다른 힐러 또한 무지갯빛을 보았다고 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세션 중에 내가 들은 영상이나 메시지에 대한 피드백도 놀라웠다. 나는 한 남자아이가 세션 마지막에 빛으로 채워지면서 축구를 신나게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이 어머니에게 확인하니 이 아이는 세상에서 축구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다. 레이키 원격 치유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던 나에게 3명이 함께하는 원격 치유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해소시켜 주었다. 지금도 셋이 함께 있을 때 내 몸에 느껴지는 강렬한 치유 에너지 느낌이 생생하다. 일주일쯤 지나자 각자 사정이 있어서 같은 시간에 공동 세션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혼자서 세션을 하면서도 많은 배움이 일어났다. 그 중에 한 아이의 세션이 인상적이었다. 사진을 보면서 치유를 시작하자마자
연 보랏빛이 가슴을 가득 채우면서 위대한 영혼이라는 메시지가 들려왔다. 그날은 치유를 했다기보다는 고귀한 빛을 지닌 한 영혼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세션이었다. 이날의 세션을 정리한 내용을 아이 어머니에게 보냈더니 이 아이는 평소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지내거나 엄마랑 노는 것만 좋아해서 걱정이었는데 나의 세션 피드백을 보고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아이의 짧은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해맑고 귀여운 아이였다. 이 세션을 통해서 만약 높은 깨달음을 잃었던 영혼이 다시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면 일반인들과 쉽게 어울리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주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21일 세션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이해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빛이 바로 내게 보내는 빛이었다는 것이었다. 형식상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을 치유했지만 내가 치유되고 있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내담자에게 혼샤제 쇼넨을 그리면 그의 영혼과 연결되어 내 몸으로 그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면서 나는 내 몸에 손을 대면서 치유의 빛을 보냈다.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분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내 자신의 에너지가 정화되고 고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내담자에게도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피드백도 들려왔다. 치유에 대한 잘못된 편견, 내 에너지를 뺏어준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는 경험이었다. 레이키 치유는 나와 그를 동시에 치유한다. 내가 이번 어린이 치유를 하면서 나의 독신 열등감을 극복하는 기회도 있었다. 최근 열등감 이슈가 많이 치유되었지만 여전히 독신인 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팀장이 자꾸 찐 싱글, 귀한 싱글이라면서 글을 자꾸 올리는데 자극이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는데 볼수록 화가 나고 부끄러웠다. 미혼인 나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열등감이 심하게 건드려졌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팀장에게 톡을 보내 정중하게 나의 독신 열등감을 이야기하고 내가 미혼임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팀장은 나를 찐 싱글로 부른 것은 다른 이의 자녀를 치유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으로 친근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깍듯하게 사과하고 자신이 민감하지 못했다고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했다. 그 순간 독신 열등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되게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피식 웃음이 났다. 그리고 이 독신 열등감 치유는 계속되었는데 어린이 치유방에 갑자기 자신이 독신이라며 독신 커밍아웃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독신 1, 독신 2, 독신 3 하면서 글이 올라오는데 기혼에 자녀가 있는 분들이 부러워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독신 열등감을 치유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도 독신이지만 티내기 싫어서 말 안 할래요 라고 글을 올리면서 웃음 이모티콘을 6개나 받았다. 이렇게 위트 있게 행동한 내 자신이 아주 만족스러웠다. 독신이든 기혼이든 우리 모두는 부족한 점도 있고 잘난 점도 있는데 나는 그동안 독신은 뭔가 모자른 사람이다 라고 들은 말을 굳게 믿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다는 것이 명확히 보이면서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 이해는 다른 이에게는 하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작지 않은 배움이고 성취였다. 나는 21일 어린이 치유 경험을 하면서
제목을 나는 공동체 안에서 치유하고 성장한다로 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레이키 원격 치유에 대한 이해와 확신도 나의 독신 열등감 치유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좋은 도반과 상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셨구나 하는 이해가 되었다. 에세나라는 좋은 치유 공동체를 만난 것에 깊이 감사한다. 앞으로도 이 공동체 안에서 치유하고 성장하고 싶다. 나는 그러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한다.